예, 안녕하세요. 와주스키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세력이 버리는 차트 유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제 가끔씩 이제 이거 뭐 세력들이 뭐 버린 건가요? 뭐 나간 건가요?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예,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들도 있고 맞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. 근데 보통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세력들이 벌이는 그 차트 유형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첫 번째 먼저 가르쳐드리면 첫 번째는 재무가 안 좋은 회사예요. 재무가 안 좋은 회사. 예, 재무가 안 좋은 회사.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가능성이죠. 이제 재무가 안 좋고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안 나오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. 당연한 거잖아요. 그럼 망하면은 주식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이 주식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. 퇴출당해요.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물량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물량을 정리해야 되겠죠? 주식을 올리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주식을 올려야 유혹이 되겠지만 계속 올릴 수 없어요. 계속 올리면은 본인들도 고점대에 돈이 머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돈을 또 써야 되거든요. 차트를 올리려면 돈을 써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. 세력들이. 근데 그렇게 계속 돈 쓸 수가 없거든요. 기간을 오래 끌 수가 없으니까. 올려서 기간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은 털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이 촉박하면은 여기에 따른 차트 유형은 별도로 또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재무가 안 좋은 회사들이 이런 유형이 많이 생겨요. 자, 볼게요. 인터벌스.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냐? 첫 번째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재무를 보면서 재무를 봐야 돼요. 재무를 먼저 보면서 확인을 딱 하고 그다음 얘가 상태가 안 좋구나, 회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구나, 이 뒤에 추세가 죽으면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. 추세라는 건 이런 거예요. 이렇게. 또는 여기서 이제 이런 추세. 이 추세가 끝났다. 이 추세가 끝났다. 그러면은 이런 거는 반등을 좀 기대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원칙상으로는 이런 추세는 되게 중요해요. 추세를 안 죽이거든요. 웬만하면. 그래서 이런 추세가 죽으면 차트를 이제 이 종목을 버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무조건 해야 돼요. 수익 볼 생각이 아니라 좀 손실을 만회할 생각이거나 아니면 버릴 생각부터 해야 돼요. 근데 일단은 추세를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. 신호예요. 그 신호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추세도 버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한 거, 이제 추세 버리면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봤을 때 이 차트를 한 여기쯤에서 봤을 때 여기쯤에서 지지선도 무너뜨리고 있다. 끝난 거예요.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. 좋은 회사가 가치를 품고 있다고 한다면요, 여러분, 세력들이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차트가 이렇게 제자리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. 제자리로. 그럼 얘네도 뭐 세력도 다 매집해놓고 손해보고 뭐 바보 된 거거든요. 아무것도 못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, 이 자체가. 이런 게 죽은 거예요, 이런 거는. 자, 그러면 이제 이런 시점에서 자, 이 인터벌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밑바닥에서 막 지금 거래량한 거 보세요. 거래량 굉장히 수상하죠. 예,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적인 거래량을 발생시켰었거든요. 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차트가 막 오르려고 했어요. 근데 보세요. 결과적으로 얼마나 올랐나? 이 차트를 봤을 때 딱 따지고 봤을 때 엄청난 거래량인데도 상한가도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 거는 100% 정도, 그러니까 2배 정도밖에 안 돼요. 이 정도 거래량으로 터트리면서 오르면은 200~300%는 갈 수도 있어요, 여러분. 200~300%가.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, 그런 게. 근데 오르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. 여기서 의심을 해야 돼요. 여기서 횡보 주고 있잖아요. 이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종목은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고점을 뚫고 또 뚫고 요런 데서 이제 보고 나중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건데 지금 이건 아니에요. 아무튼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런 회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네이처셀이 있습니다. 네이처셀은 뭐 다 아니까, 그죠? 예,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뭐 이미 뉴스에서 보도되고 막 했지만 추세를 깼어요, 여기서. 그죠? 또 똑같이 아까도 걔도 깼을 때 보통으로 깨는 게 아니라 좀 세게 깼잖아요. 내려갈 때 똑같아요. 추세 이탈할 때도 좀 세게 깹니다.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얘기한 것처럼 바닥에서 올라오고 여기도 연일 거래량이 계속 터지죠.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. 이 거래량 속에 세력들의 돈이 이탈되고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이게 네이처셀이 예전에 크게 올랐으니까 다시 오르겠지라는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. 일단 얘는 매출은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. 근데 회사가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. 얘는
지금 재무만 보잖아요. 그럼 동전짜리 회사예요. 얘 비싸게 쳐줘봐야 2,000원도 못 가요, 진짜로. 얘는 1,000원 살짝 넘기는 회사입니다. 지금 이 상태 자체가. 거기다가 이번 최근에 또 적자 또 나왔고. 이게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.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. 지금 10,000원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자, 이런 회사의 가치를 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시총은 크지만 시총이 단가 근데 돈을 벌어야지. 자, 다음 거 이제 또 하나. 다음 거 해덕. 제가 얘는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. 인터블스랑 해덕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거는 세력이 이제 마지막으로 물량 던지고 나올 거라고. 예, 얘도 마찬가지죠. 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? 그죠? 예, 추세 이탈할 때 강하게 음봉으로 맞았어요. 이때 대응 못 하겠죠. 근데 일단 추세를 벗어나는 것 자체를 경계를 해야 돼요, 여러분. 회사 상태를 보죠. 이전에 매출은 잘 나왔지만 최근 들어 1년 넘게 계속 적자. 지금 유보율 떨어지고 있고 부채 비율 올라가진 않고 있는데 유보율 적자 계속 나고 있어요. 좋은 게 아니죠. 좋은 게 아니에요. 근데 망할 것 같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. 근데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긴 해요. 이 정도로 꺾이진 않거든요. 유보율이 갑작스럽게. 지금 보시면 갖고 있던 돈이 순식간에 이거 뭐 몇 토막이라고 해야 돼? 4분의 1 토막이라고 해야 되나? 예,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.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, 회사 자체에. 갖고 있는 돈도 까먹으면서 적자가 생길 정도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. 제가 모르겠지만. 자, 아무튼 뭐 그래서 거래 정지도 먹었었고 또 이제 잠깐 올라갔다 이렇게 박살 나잖아요. 자, 요런 게 이제 좋은 그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, 여러분. 요런 상태가.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뭐냐면 추세를 이탈했어요. 이탈할 수도 있어요. 찍고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. 보합 줬다 가던가. 근데 추세를 이탈하고 바닥에서 거래량 엄청 들어오면서 얘도 마찬가지잖아요. 거래량 엄청 들어오면서 막 상승하고 있다. 그러면 단기로는 초입, 그러니까 초입 이걸 발견했다. 내가 밑에서 얘가 죽어야 되는 애인데 갑자기 초입 부분에서 거래량이 거의 미쳤었다. 그럼 이때는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. 해덕. 이때는 접근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보합권으로 간다. 보합권. 얘는 보합도 안 좋네요. 근데 여기서부터 좀 세게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좀 시간이 지났다. 근데 뭐 과하게 뭐 오른 것 같지도 않고 적당하게 오르고 있어요. 얘도 보면은 이런 애들은 이제 죽는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좀 나아갖고 제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세력주는 이런 유형에서 많이 버립니다. 이 유형이 제외된 거는 웬만하면 버리진 않아요. 웬만하면은 그냥 좀 시간이 걸려도 좀 끌고 가요. 근데 얘처럼 뭔가 다급해 보이는 애들이 보여요. 이게 거래량 보면 얼마나 뭔가 필사적인 느낌이 있어요. 이게 막 필사적이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막. 그런데 차트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의도가 있는 겁니다. 의도가. 어떻게 이 세 가지 유형이 다른 회사고 전혀 다른 컨셉인데 차트가 비슷할 수가 있을까요? 이렇게. 그거는 이제 세력들이 이 의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. 물량을 마지막으로 다 던져서 자기네 걸 털어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.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. 아니 그러면은 세력이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? 손해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손해 볼 만큼 이제 주식을 던져버리고 싶은 뭔가 있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꼭 그렇게 세력들이 막 무조건 수익 내고 막 그런 관점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. 이 세력들도 급이 나눠지거든요, 여러분.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대국민적인 이 요동칠 수 있는 세력이 있고, 그러니까 이제 대국민 이슈를 불러오면서 차트를 정말 막 들쑥날쑥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, 또 잠깐 들어가서 좀 어설프게 하는 세력들도 있고, 이게 나눠져요 다. 그래서 기간이 또 달라요. 그런 세력에 따라서 좀 센 애들은 막 매집 오랫동안 하고, 그냥 좀 작은 시총에서 건드린 애들은 뭐 짧게 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런 게 이제 망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복습하자면 추세 이탈하는. 근데 추세 좀 세게 이탈했다. 회사가 어떠냐? 최근 들어 상태가 안 좋다. 네이처에서도 뭐 좋진 않잖아요. 그리고 근데 바닥에서 이렇게 막 올라온다. 그럼 초입 부분에는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보합권이나 또는 적당히 뭐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. 막 윗골이 맞고 있어요. 그러면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하나 배워 나가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이건 별개의 얘기지만 주식은 정말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죠? 이런 유형을 뭐 강의로 하나에서 누가 가르쳐주고 그러진 않잖아요. 이것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매집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없는데 어떻게 주가를 올리려고 하지?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이제 접근이 시작한 거였거든요.
분명 매집의 기간은 필요한데 지금부터 쭉 올릴 수는 없는 법인데 뭐 저항 때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을 하지?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이제 제가 연구한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이런 케이스와 상황이 정말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단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간에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흡수하면서 여러분들이 익혀 나가시는 거죠. 예,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